안녕하십니까, 꿀장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하기 중급 과정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로 동영상 편집하기 기본 과정으로서 내가 촬영한 동영상을 블로그 어플로 불러와서 타이틀을 넣고 불필요한 동영상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디트를 넣어서 인코딩하여 올리는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으로서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제작을 하고 그 썸네일을 넣고 동영상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동영상에 자막을 넣고 마지막에 엔딩 장면까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썸네일 편집하는 방법은 차후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을 통해서 동영상 편집하기 중급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어플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 들어가서 글씨기를 누릅니다. 글씨기를 누르고 제목에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추가 하단에 터치를 해서 커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아래 카메라 모양을 누릅니다.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이 동영상 촬영된 부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요수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하단에 동영상 편집이 뜨게 됩니다. 동영상 편집을 클릭하면 됩니다. 편집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상단의 취소는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활용하는 팁이고요. 영상 설정은 이 안에 화면 비율 16:9부터 4:3, 1:1이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최적화된 동영상 크기는 16:9가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고 해상도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전환에서는 페이드인, 그 다음에 디졸브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동영상을 잘라내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효과 지속 시간은 0.5초부터 3초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전환했을 때 오랫동안 이 기능이 보여진다면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화면들은 우리가 이 작은 화면에서 작업을 이루어지는데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창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이 좌측의 화살표, 우측의 화살표는 되돌리기가 되겠죠. 여기는 진행일 거고요. 화면을 크게 볼 때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 플러스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에 타이틀 커버를 넣거나, 타이틀 커버는 우리가 초급반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이 될 거고요. 오늘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될 건데요. 오늘은 사진을 미리 작성해 놓은 사진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는 자막을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나 보정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을 나눌 때, 자, 보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누기가 활성화가 되죠. 변형이라든지 속도, 그 다음에 음량, 왼쪽으로 보내면 복제, 삭제 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로 작업해 놓은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클릭을 합니다. 사진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모든 미디어에서 잘 안 보여질 겁니다. 클라우드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앨범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을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가 있네요. 그럼 여기 중급을 선택을 합니다. 중급을 선택을 하고 첨부를 누르죠. 첨부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썸네일은 포함이 된 거죠. 썸네일은 포함이 됐고, 그럼 더 이상 뭐 넣을 필요가 없겠죠. 다음은 이제 동영상을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쭉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잘라내면 됩니다. 자, 쭉 보면서 어떤 잡음이 들어가 있거나 화면 전환이 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라내면 되겠죠. 현재 부스럭 소리가 많이 나는 관계로 그는 제작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음악을 넣어야 아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장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찍을 때는 우리 목소리가 오디오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풍경만 보는 거고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부스럭 소리가 있기 때문에 고급 과정에서 음악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쉬운 점은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에서 오디오를 더빙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것도 스마트폰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동영상 잘라는 연습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환 효과를 넣기 위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자르려고 해요. 그럼 나누기를 누르면 이 두 개가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부분은 삭제를 해 볼까요? 삭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니까 이 정도 놓고, 자, 여기 이 영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나누기 눌러서, 자, 그럼 총 3개가 나눠졌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로.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를 누르고 밑에 열어보면 삭제가 나옵니다. 삭제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쭉 또 보면서 여기에서 또 국면 전환을 한번 시켜볼까요? 눌러서 이거를 동영상을 누르지 않으면 밑에 여기 동영상을 누르지 않으면 밑에 작업창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면 왜 나는 작업창이 안 나타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동영상을 눌러야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쭉 가서 한 뭐 이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또 잘라내겠죠.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대충 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장면 전환에 대한 거 영상 설정에서 페이드인 또 뭐 아니면 오른쪽. 자, 먼저 페이드인을 해서 한번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1.5초 정도로 거리를 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예, 어두웠다가 나타나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이드인 적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1.5초 정도로 쭉, 자, 이렇게
그렇죠. 어두워졌다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이드인이 아니고 디졸브로 해볼까요? 디졸브로 해서 자, 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디졸브는 꽈배기 모양이 꼬여서 나타나지게 돼 있거든요. 네, 얼른 많이 인식이 잘 안 되죠. 자, 다음은 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확인. 예, 오른쪽으로 밀죠. 예, 오른쪽으로 밀고 이제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잘라진 이 동영상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페이드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드인을 설정을 하고 자, 이제 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어야 되겠죠. 자막을 넣어야 되겠는데요. 자막은 원래는 여수 밤바다기 때문에 썸네일 자체가 여수 밤바다야 되지만 이거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썸네일로 넣은지는 양해를 바라고요. 자, 이제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수 돌산대교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해놓고 이 투명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더블 탭하여 편집하기가 떠요. 그러면 더블 탭은 여기를 더블 탭 하라는 얘기거든요. 더블 탭을 하면 이렇게 글자 넣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막을 넣죠. 여수 돌산대교 야경.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막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자막 크기를 줄이는 게 없는데요. 양쪽 끝에 네모에 점들이 있습니다. 점에다 손가락을 대고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줄이면 이렇게 자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막은 여수 돌산대교 야경에 위치를 아래에다가 통상 위치를 시켜 놓는 게 좋겠죠. 아니면 뭐 좌측에 위치를 시켜도 될 거고요. 왜? 어둡기 때문에 밑에 하면 그림이 가려진다면 이번에는 좌측에다 위치를 시켜 볼까요? 그래서 위치를 시켜 놓고 여기에 글씨체 편집을 봅니다. 나눈 고딕이 괜찮아요. 그리고 나눈 고딕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체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현재 하얀 색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배경색은 넣을 필요가 없고요. 어둡기 때문에 배경색은 현재 상황으로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외곽선을 넣었더니 글씨가 더 커져 보였죠. 자, 이대로 놓고 체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돌산대교 야경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크기를 여기 점인 이 공간이 있는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쭉 해서 여기까지 예, 돌산대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군도거든요. 또 다시 클릭해서 예, 화려한 조명에 장군도 예,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위치를 시켰습니다. 얘는 뭐 밑에 위치를 시켜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서체도 아까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 줍니다. 체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고 외곽선도 하얀색으로 체크. 그 다음에 이 장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장군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탭해서
최대한 또 줄이고 똑같이 반복을 또 해줍니다. 만일에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반드시 이 더블 탭 와이어를 지워줘야지만이 이 더블 탭 와이어 편집하기란 글씨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대로 지우고요. 뭐 나머지는 다시 반복이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쭉 자 꿀장의 꿀강의 스마트 블로그 동영편 중급 그래서 쭉 여수도 일산대교 야경 쭉 나왔죠. 그 다음에 화면이 전환이 됐다가 화려한 조명의 장군도, 우성 포장마차 거리, 예, 글씨가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막을 조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거치하고 색상을 눌러서 애각선에 자 노란색을 넣고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그다음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 좀 바꿔 보겠습니다. 색상을 검정색으로 놓고 색상을 파란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자막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자막을 터치를 해 주시고, 이 기준선이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자막이 나타납니다. 자, 얘는 검정색으로 했고, 얘는 파란색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어요. 자막이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엔딩 장면을 넣어야 되겠죠. 동영상을 터치를 하고 나면 오른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안 나타나죠. 근데 동영상 플러스 하면 플러스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앞에 플러스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자, 이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동영상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썸네일 넣었던 작업의 형태로 그대로 또 다시 진행을 해 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제일 아래가 있었죠. 제일 아래에 보시면 이번에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첨부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그대로 뭐 구독, 댓글, 공감해 주실 거죠. 그냥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동영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썸네일에도 동영상 내용에도 엔딩에도 이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을 만든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동영상에 뭐 여기에 꿀장이라고 돼 있고 SNS 마케팅이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에 보면 엔딩 장면에 네이버나 유튜브에 꿀장 김영구를 치세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뭐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간단하게 타이틀 커버 넣고 그 다음 동영상을 잘라내고 하는 데에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이용해서 나를 홍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불필요한 동영상을 잘라내고 그 동영상을 전환 효과를 주고 자막을 넣어서 훨씬 더 동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엔딩 크레디트를 넣음으로써 이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동영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상단에 다 끝난 거예요. 상단에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인코딩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인코딩이 진행이 되고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로 인코딩을 해봤더니 1분이 넘어가면 인코딩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상당히 빨리 되네요. 33메가짜리고요. 그럼 이제 업로드 진행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썸네일 사진들이 뜹니다. 그럼 그 썸네일 사진을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썸네일을 선택을 해줘야죠. 그러면 썸네일을 선택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썸네일이 아니더라도 이 가운데 괜찮은 화면들이 있으면 그걸 썸네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제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스마트폰 제목은 꿀장 SNS 마케팅 스마트폰 블로그 앱으로 동영상 편집하기라고 넣습니다. 여기 동영상 제목은 이 블로그 전체 포스팅의 제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웹에 블로그 포스팅에 블로그 웹으로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포스팅을 할 때 그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이 동영상 제목의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 정보는 이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통상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스마트 메모로 동영상 편집하기 동영상으로서 요수 밤바다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10개까지 태그는 우리가 PC에서 작업을 할 때는 블로그 포스팅은 30개까지 들어가게 돼 있죠. 이게 동영상은 10개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꿀장도 태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 상단의 완료가 아니고 좌판의 완료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SNS 뭐 마케팅에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해당되는 것들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 그리고 이렇게 완료 올라오면 여기 이제 다시 제목하고 제목 바꾸고 이 내용들 넣고 해서 블로그 포스팅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중급 과정의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릴 때 또는 유튜브, 네이버 TV에 동영상을 올릴 때 그 동영상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정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안에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면 동영상을 올리는데 의미는 크게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썸네일이나 엔딩 크레디트에 본인의 정보를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